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장에서 잠깐 숨 고르는 잠깐의 상승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시총 상위주들에서는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 좀 대형주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내일도 연속성이 좀 있을까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오늘 특이점에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수급에서는 어떤 것을 또 해석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상승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던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대비, 그다음에 대만 시장 대비 약간 IT가 잘 못 갔고 그 외에 이제 실적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뷰가 맞다면 아마 내일은 좀 굉장히 오늘보다 더 좋은 시장이 나타날 거고 아마 내일은 제가 메고 온 탈색깔처럼 아마 좀 빨간 색깔 양봉이 굉장히 많은 하루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요. 내일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오늘보다 아마 내일 장체가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내일장은 더 기대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빨간색, 저는 오늘 미국장부터 먼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초록색 넥타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고 있다는 게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혹시? 어떤 거요? 아까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내일 시장은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수급 사원들하고 외국인 포지션을 본 건데요. 사실 지금 업종 상황상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인 건데 물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외국인 포지션만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들이 2750 정도 자리에다가 지금 아래줄에 하방을 좀 지지를 많이 해주는 포지션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엄청나게 어떠한 또 변수가 크게 생기지 않은 이상은 2750을 쉽게 깰 것 같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잘하면 이제 V자 반등인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2,800 요 윗자리에서 2,840 정도에서 막힐 것이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올라온다면은 현금이 없던 분들은 약간 올라왔을 때는 한번 일부 현금을 좀 늘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그럼 연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지금 시장은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담아가야 되는 시기입니까? 지금에서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담아봐야 되는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금 확보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수가 밀리면서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부 다 통틀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도 업종이 부재된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종목만 좀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수가 땡기면은 같은 업종들이 일반 업종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때 와서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좀 하락폭이 좀 깊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올라왔을 때 매도해서 조금 현금 확보도 괜찮은 거 보이고 만약에 좀 하락폭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수익권에서 또 현금 확보도 되니까는요. 굳이 무리하게 매도 전략으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너무 또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또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또 빠른 전략이 여기는 필요할지 카카오 이야기가 오늘 장 후반부쯤에 좀 간략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는 가뜩이나 좋지가 않은데 오너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더 빠질 것 같고 내일 시장에서도 야 이거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카카오 쪽으로는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뭐 카카오는 지금 현재 네.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상승을 아까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할 얘기는 되게 많죠. 카카오 하나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뭐 이동철 과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김범수 회장이 구속됐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작년에 이동철 회장이 9월달에 50만 원대 코프로가 구속된 다음에 150만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구속되거나 뭐 CEO가 구속됐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빠지겠지만은 김범수 회장이 구속됐다 그래서 카카오가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에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저가를 찍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빠졌고 카카오페이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과거에 지금 이제 이동철 회장도 구속됐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결과가 나오거나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대표이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려면 3년 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도 이제 2심 나오고 있고 대법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범수 의장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되는 건 하루 이제 주가 관여가 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 감정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지분 쪼개기 그다음에 뭐 임직원들의 주식 매각 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문어발식 확장 국제 기업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밑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굳이 이제 왜 카카오가 잘하고 있는데 엔터 SM을 인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어떤 업종에서 성장하려면 1등 기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M을 인수해서 엔터의 1등을 만들려고 했던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 기회로 카카오가 이제 엔터 이제 그 시장에서 카카오 엔터와 더불어 SM을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게임도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다고 하면 이번에 기회가 카카오가 이제 윤리 경영을 더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나 뱅크나 페이 기업으로 해서 몇 개 이제 소수 기업으로 해서 뭐 10개에서 뭐 열 몇 개 정도의 기업으로 이제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카카오 페이가 지금 현재도 바닥에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뱅크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수 수장의 구속과 더불어 이제 어떤 악재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네. 카카오뱅크도 뭐 거의 뭐 10분의 1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2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2만 5천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장 후 10분의 토막 났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내용도 데이지님께서 YG도 버닝썬 사태 때 주가 5배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속으로 카카오 오너 리스크 악재 소멸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과 흡사하게 좀 댓글 내용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들은요. 뭔가 했다, 쇄신이 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뭔가 그때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쇄신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지분을 매각하겠다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축소하면서 최근에 이제 지분 추가 상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뭐 모빌리티 외에도 게임도 그렇고 이제 추가 상장 지분 쪼개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SM도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확진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속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이제 카카오를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보석될 때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대양봉님께서 채팅창에서 카카오 쪼개기 상장으로 개미들 뭐 이제 좀 비판적인 말귀를 좀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뭐 쉬운 말로 해서 카카오가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려면은 요즘 뭐 기업 밸류업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주주환원 정책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개인들의 마음도 열리고 카카오 주가도 좀 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저래 카카오 그룹주들의 쇄신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먼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늘 나온 시장에서 명확한 해답 중 하나는요. 역시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 후보 테마가 시장을 좀 지배할 때 그래도 숫자로 증명하는, 즉
돈을 잘 버는 기업들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대표 업종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예. 진짜 힘든 시장입니다. 그쵸. 자동차 섹터가 힘을 발휘해 줄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도 다시 이제 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자동차는 이제 그동안 모터가 달려있었다면은 거기에다가 로켓 엔진을 달아야 될 정도로 좀 많이 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미국 쪽에다가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쪽이 또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들이 과연 수익성을 내고 있느냐부터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오늘 오후장에 증권사에서 올라온 리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얼마큼 잘 나와주고 있느냐 그걸 좀 비교 분석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산업 평균 대비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딱 V자 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양적으로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결국 고가 제품을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2021년도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지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에서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가 얼만큼 많이 남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산업 대비 봤을 때 보통 미국에서의 재고와 다른 기업들과의 재고를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글로벌 재고 대비 현대기아차가 재고 자체가 좀 낮은 모습이 좀 있고 적정 재고를 하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잉 생산은 지금 안 되고 있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을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을 굉장히 많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도 많이 올라와 있고 기아차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글로벌 이제 유사 기업들의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앞서져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률 대비 PER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그 외에 보게 되면 지금 BMW와 스텔란티스, 토요타 같은 경우는 더 위에 있는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지금 기아와 그 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토요타를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토요타를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성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판매량도 올리면서 판매량과 동시에 이제 수익성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토요타를 과연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벤트 거래가 있는 게 인도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데이까지 있기 때문에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주주환원 측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과 인도 IPO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도에서의 판매량도 증가가 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판매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수익성도 많이 올라갈 걸로 전망은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매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들은 사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최근 5거래 동안의 모습입니다. 기아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4거래 빼놓고 사고 있는 종목도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3거래를 제외한
있지만 최근 이 거래에 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연이어서 외국인들이 늘 매도만 해왔던 상황인데 불구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차트 놓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대를 지지해 놓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 차를 보게 되면 지금 120선 지금 결국 아래 노란 색깔 선은 120선인데요. 120선 자리를 지켜놓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GM이 우리나라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인 건데 GM이 지금 실적 서프가 나왔습니다. 예.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자사주 한번 더 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장전 프리마켓에서 지금 4.9%가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25일 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닝 발표가 있고 환율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달에 인베스터데이 앞두고서 주주환원책 결국은 자사주 매입을 한 번 더 크게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과연 8월 28일 날 인베스터데이 때 주주환원 관련 내용이 나올 게 뻔하고 10월 달 인도 IPO 앞두고서 한 번 더 이슈가 될 게 뻔한데 과연 이 현대기아차를 외국인들과 기관이 안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눌려있는 자리에서 결국은 외국인들 더 사게 되면 기관이 따라 사게 되면 곧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기아차를 이번 시기에 적어도 8월 28일 인베스터데이라는 짧은 기대감 놓고서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현대기아차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말 인베스터데이가 있고 또 10월로 넘어가면 인도 IPO도 있습니다. 지지난달까지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계속 올라갔던 모멘텀들이 계속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실적에서만 좀 받쳐준다면은 지금 현대차가 굳이 빠질 이유도 없다.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께 모두 OX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가람 매니저가 현대차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현대차를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를 봤을 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저는 일단 지금 트럼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선 후보로 이제 온리 원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대차에 작용할지 안 할지 OX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O, 없다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제 X, 세 분 모두 X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현대차와 트럼프, 그래도 지난주에 현대차가 좀 과도하게 빠졌던 거는 트럼프 때문 아닌가요? 그 단기간에 빠질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2017년부터 네. 21년까지 보면은 이제 현대차 마켓 쉐어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8천만 대 정도 1년에 판매되는데 현대기아차가 과거에는 뭐 5% 6% 정도 이제 마켓 쉐어인데 지금 뭐 이제 뭐 10% 8%에서 10% 정도까지 이제 뭐 800만 대를 뭐 팔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저번 달에 보면은 이제 둘이 합쳐서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요번 달 뭐 이제 8조 정도 분기당 7조를 얘기하는데 이제 2분기에 8조를 나오는 게 아니냐, 4조씩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정. 물론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주식은 30%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테마주일 차트상의 실적 주식일 때고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인데 시장의 어떤 약재 속에서 15% 정도 조정이 받았으면 적당한 조정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았을 거고 전기차가 나오면 트럼프가 결국에는 보조금을 다 축소할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공언을 하고 되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럼 테슬라도 빠져야죠. 근데 테슬라는 물론 이제 로보택시를 한다고 그러고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현대차도 지금 이제 전기차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조지아 공장에서 뭐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의 강점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SUV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네시스 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현대차가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800만 대 이상 뭐 이렇게 팔고 있는 차량을 보면은 대부분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일반 뭐 디젤차라든가 뭐 이렇게 그 SUV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신고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 네. 지금 뭐 어제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되는 날짜가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기차 만들라고 네. 증설한 공장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에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지원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현대차가 이제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반영했을 때 이미 한번 뭐 다 올라왔지만 실적 그거 말고도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꼭 조지아 공장에서 받을 만한 지원금을 뭐 크게 기업 가치적으로서 부여를 받은 게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가 많이 주가를 끌어올려왔던 거는 밸류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랑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었던 자동차 연내차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이제 실적 바탕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만 가지고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다고 정부 뭐 지원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요. 뭐 현대차가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악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공장을 그러니까요.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는 맞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조금 받은 것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이제 바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 법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조건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말씀대로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에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버려가지고 현대차와 기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마 현대차 주주분들이 진짜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현대차 주가 정말 답답하게 안 갈 때 모든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현대차랑 기아는 전기차 밸류 언제 받아요? 이걸 진짜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렇게 밸류 안 주고 기업 밸류업 하면서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걸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고 전기차 밸류 안 줬던 걸 뺏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주가도 진짜 억울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은 이번 2분기 현대차가 실적을 좀 잘 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둘이 합쳐서 7조가 된다고 잘하면 7조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YOY만 봐도 작년보다 높은데 여긴 피크아웃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실적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왔던 게 사실 실적으로 올라온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올라왔던 게 밸류업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밸류업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실적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은 경영진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실적이 나오건 말건 밸류업에 그래서 얼만큼 더 할 건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사주를 살 거다라는 거는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사주 사겠다라고 공시했을 때 진짜 샀을 때 가격 위치인데요. 지금 자리에 살 거냐, 30만 원 살 거냐.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막 사기 시작을 해서 30만 원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현대에서 자사주 매입하겠다 발표가 나와버리게 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 30만 원대 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차가 자사주를 사기 전에 미리 사놓게 되는 게 가장 유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저는 다 똑같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적은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와 인도 IPO가 있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으로 갈 거고 결국 밸류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현대차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30만 원을 좀 돌파할지도 세 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이 저를 싹 째려봤는데 왜 보셨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딱히 이유는 없고요. 사실 그런 모멘텀을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딱 솔직하게 딱 까놓고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랬고 뭐 하이닉스도 그랬고 지금 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엠벨로포선은 이미 이탈하는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이슈들도 당장에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뭐 한 번에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매집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예. 현대차에 대한 지난 흐름도가 지난 4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이제 엠벨로프선은 이제 이탈하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한 달 동안 박스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탈했다가 이제 막 다시 안착하는 모습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최소 한 달은 좀 횡보하면서 주가가 한 28만 원, 28만 5천 원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요. 급하게 매집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매니저님들 앞에서 얘기해줬던 걸 들어본다면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바로바로 나온 뉴스 말고는 뭐 인도 IPO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현대차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기준 매니저님 지배구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투자 모멘텀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뭐 지배구조로 봤을 때 이제 뭐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아직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와 더불어 지배구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최근에 저번 뭐 이번 달 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찌라시가 너무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올라왔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결국에는 이제 모비스랑을 합병을 꾀하고 싶은데 저번에 이제 시가총액 시가로 이제 합병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산 가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비스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비스의 합병을 계속 결국에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사람의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비스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모비스랑 더불어서 앞으로도 저는 물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분기당 8조인데 연 15조가 나오는데 배당이 현대차가 5%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기아도 5% 정도 나오고 있고 현재 50조 정도인데 둘이 합쳐서 세 개를 했을 때 이제 100조 이하였을 때도 있는데 현대가 뭐 15조, 그다음 기아가 15조, 30조를 버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테슬라랑 비교하거나 GM이랑 비교했을 때도 토요타랑 비교했을 때도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 저평가돼 있고 충분히 글로비스는 지금 이제 무증인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15만 원 정도를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대차는 아까 30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는 큰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리스크가 나올 때도 좀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부품 쪽 이야기도 조금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보니까 부품도 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어가 엄청나게 빠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차트를 보면은 세 종목 모두 좀 일시적으로 같은 날 함께 빠지기도 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봐볼 만한 타이밍이 될지 아니면 역시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화신이나 그런 부품주를 보는 게 좋을지 김우태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자동차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네. 그냥 보자면 완성차를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타이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타이어보다는 그냥 자동차 부품이 화신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현대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타이어에 대한 흐름도는 사실 이 타이어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놨을 때 물론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겠지만은 네. 한국 타이어 탱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름철에 나올 수 있는 타이어에 대한 생산 기대보다도 아마 거의 한 2년마다 계속 타이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산품을 내놓는데 그게 아마 겨울에 이제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는 타이어들에 대한 신제품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주가들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면 오히려 가을부터 겨울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타이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겨울까지 좀 기다렸다가 겨울에 아마 조만간이면 이제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때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겨울에 보는 게 좋다. 타이어 이야기해봤고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에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초에 되게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조금 더 마진율이 좋다라는 이유도 근거가 되면서 타이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야, 근데 이것도 트럼프 리스크에도 이것도 엮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가람 매니저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저희가 고무 가격이 원자재에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무 가격도 올라갔고 최근 또 컨테이너 선 자체에서 지금 운임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같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지분 관련해서 좀 악재가 다들 하나씩 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분 때문에 더 많이 밀려 내려간 상황이지 않았나. 결국 이런 게 다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아마 타이어는 그 다음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타이어를 보기보다는 아니면 뭐 화신이나 아니면 SL이나 H의 만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차와 관련해 되어져 있고 인도 IP와 연관성이 있는 부품사 쪽으로 보시는 게 부품사 쪽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부품사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볼게요. 자동차 부품 이야기도 했고 타이어 이야기도 했고요. 거기보다는 오히려 좀 완성차가 더 매력적이다. 어디가 가장 괜찮으신가요? 뭐 타이어도 지금 현재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이제 뭐 타이어는 뭐 한국엔 컴퍼니 뭐 모회사가 있고 타이어 보면은 이제 1조 5천억인데 5조 정도 되고 아까 금호 타이어도 뭐 4, 5천억을 버는데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회사에 또 자회사가 뭐 분산돼 있고 그래서 별도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별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봤을 때 뭐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한국 아까 기아 현대도 사도 되고 그다음에 글로비스도 사도 되는데 저는 뭐 대원강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판가 스프링 관련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스프링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80%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대 그룹사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분기당 작년 안에도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매출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현대백화점 계열로 돼 있고 이제 고려용접봉이라든가 대주주 지분들이 거의 뭐 7,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호라는 분과 한국 FNG, 현대홈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주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적이 보면은 작년에도 6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올해도 지금 현재 분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관련 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동 모터를 지금 현재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든 뭐 전기차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포스코 인터와 더불어 대원강업 두 회사만 이제 구동 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된 게 두 회사 비슷하게 뭐 포스코 인터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수주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스프링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전기차도 스프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재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오면서도 3천억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게 지금 요 가격에서 계속 사두면 나중에 실적과 더불어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와 더불어 대원 강업이 잘 안 알려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 고점 뚫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00원대 넘어서 올라갈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강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완성차를 보시나요? 네, 저는 현대차 또는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플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디를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탑픽은 무조건 완성차 두 기업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8월달 이후에 아니면 8월달 초중반 때는 부품사 쪽을 추가하는 관점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완성차 두 기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성차 두 기업과 대원강업까지 들어보면서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작년 이맘때 주가가 진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의료 AI가 고점 대비 반 이상 하락해 왔습니다. AI 기대감은 좀 높았는데 그에 걸맞는 실적 증명이 안 되면서 관심 섹터에 좀 멀어졌는데요. 최근에 뷰노
그리고 JLK를 보면은 바닥에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AI로 이제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도 단축이 된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오는데요. 바닥에서 지금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신선하게 의료 AI 지금 바닥에서 사도 되는 구간이다 아니다 OX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 지금 바닥에서 나라면 잡는다. O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세 분 모두 의견이 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강민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고 올해는 가장 많이 또 쉬고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종목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에다가 이제 학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학회에 더 참석하는 기업 중에 AI 의료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미국 FDA에서도 승인받은 기업에다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다. 결국 이제 그동안은 국내에 국한되어져 있던 의료 AI 관련 기업이 많았다면 이제는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까지 진출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AI 시장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결국 국내보다는 미국 진출과 해외 진출, 그 외의 국가 진출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국가를 진출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냥 제약바이오가 또 최근 올라가는 구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그동안 쉬고 있었던 이제는 AI 의료까지 약간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약간 모멘텀 거래 보시면서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루닛이었었죠. 지금은 뭐 엄청나게 또 기계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아마 수익을 꽤 내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작년 기준 무상증자 이전의 가격, 무상증자 이후의 가격이 인지만은 16,000원, 만원대의 종목이 템배고 났었던 13만 원까지 그렇죠.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로부터 다시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루닛 자체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지만 루닛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가 이제 뷰노가 있었고 뷰노는 그동안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실적 낼 걸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리는데 알츠하이머 학회에도 뷰노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발표를 한다라는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상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오버행 물량이 있었는데 오버행 물량도 다 끝났다라는 게 또 모멘텀이 되면서 좀 가볍게 약간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고 이제 뭔가 하락 추세선에서 끝나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뷰노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뷰노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시 미국 진출이 확정된 JAK 이런 종목들까지 나타나줬고 JAK 같은 최근에 이제 약간 하락과 상당히 컸었는데 이 하락 때는 미국 진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유무상 증자를 맞아요.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미국 쪽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주면서 결국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어저께는 약간 좀 악재성 뉴스 때문에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결국 JAK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완 자료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 미국 쪽에서 날라오는 그 보완 자료가 상당히 좀 괜찮게 평가가 될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JAK도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나 이런 종목들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려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의료 AI 쪽이 몰려간다면 결국은 이제 뭐 뷰노랑 그다음에 JAK를 필두로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까지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시기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 미국에는 정치적 리스크와도 연관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그렇죠. 인하 시기에는 결국 제약바이오가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빅테크 어닝 발표 기관인데 빅테크 어닝 발표와도 아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많이 몰려가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안에서도 새롭게 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AI 의료 관련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는 미국 쪽을 본다면 JAK와 뷰노와 같은 종목 보시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감이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익숙한 루닛에 대한 강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보면은
뭐 대장 중에 대장은 루닛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뷰노 따라가고 JLK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루닛은 좀 빠졌나 봐요 요새. 루닛이 최근에 원래 미국 쪽 기업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볼파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얼만큼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 줄겠느냐. 약간 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주식수가 좀 많이 증가됐다라는 거. 약간 물량 소화에 대한 부담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엄청나게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수급 자체도 외국인들이 크게 안 건드리고 있고 반대로 뷰노나 JK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많이 건드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건드리고 있는 종목이 더 좋기 때문에 루닛도 물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금 뭔가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거리와 물량 소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뷰노와 JLK가 조금 더 유리한, 상승하기 유리한 자리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이제 의료 AI를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아주 좀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도 됩니까? 일단 의료 AI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의료 수가가 쌉니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많이 이번에 이제 무료 분쟁 그러니까 좀 정부와 뭐 이렇게 새로운 증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얘기는 다들 동조할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의료가 관련해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가장 저렴하다라고 측면을 보이고 사실 의료 AI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의료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영상을 찍거나 이랬을 때 그런 그 의료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란 나라는 뭐 이런 영상 이런 거 하나 찍거나 주사 하나 맞을 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3, 4만 원 받더라도 의사들이 받았을 때 몇만 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분명히 높지만 캐나다 같은 나라는 보면은 이제 의사 만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FDA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 다 승인이 났어요. 다. 식약처에 승인이 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 갖고 해외에 진출하려면 약간의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FDA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루닛과 뷰노 그다음에 이제 JLK가 하고 있고 딥노이도 하고 있습니다. 딥체스트부터 아까 뭐 저립선 암 같은 거라서 여러 관련해서 지금 현재 FDA 승인이 난거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여러 나라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 진출도 엄청나게 커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점진적으로 의료 AI가 병원 도입수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씩 이제 개인들이 추가적인 돈을 내야 되거든요.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상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식이 멀었다. 아직은 이제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갈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의료 뭐 그 의대생을 증원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앞으로 우리 그 여러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 말고도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게 더 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방, 그러니까 소도시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거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관련되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 잘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의료 AI를 투자한다면 평소에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듯 뭐 이제 FDA 승인, 임상 통과 이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건가요,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기술주? 주식을 살 때 이제 몇 프로 수익률이냐. 근데 요 의료 AI는 제가 보기에는 긴 미래 산업이고 기본적으로 적금 들듯이 이렇게 계속 사서 월급 나오면 10%씩 저는 사도 된다 생각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개 정도를 비교했을 때 이제 루닛이 1조 4천억, 그다음에 뷰노가 4,500억, JLK가 2,500억, 시총? 그다음에 딥노이드가 1,580억 정도 되는 거를 판단하면서 이제 시총이 그렇게 높은데 이제 어떤 회사가 가장 투자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판단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립하듯이 미래 좀 각광받는 산업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쪽에 관해서 김우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여기가 뭐 제약바이오 섹터처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혹시나 지금 봤을 때 뭐 여기가 지금 그래도 AI 좀 테마가 올라가면 사실 의료 AI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요새 AI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요. 네.
일단 뭐 기술력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파장 효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미국에 있는 FDA 승인 신청을 허가를 하는거나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국내에서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시판했을 때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업들이 납품하기에는 그거에 대한 가격을 뽑아낼 수 있는 그 가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의 진출인데,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만큼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하고 가격 차이가 진짜 잽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싼 그쵸. 보험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망자가 높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비싸 보니까는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보험 수가가 높은 이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다 루니도 좋고 딥노이도 좋고 JLK도 좋은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의료기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기술력 플랫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얘네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어떤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거를 보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에서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는 FDA 허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줄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몇 종목으로 추려될 거라고 보여주는데, 물론 과거에서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루닛에 대한 주가들이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딥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상업성이 뒤떨어졌다는 거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다소 약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 바닥을 눌러내는 것만큼 이제 안전한 바닥이니까는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획득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 대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이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우태 매니저님, 사실 의료 AI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지금 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좀 피해를 볼 거라고 보시나요? 실적 시즌의 피해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적을 다 반영해놓고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올라가고 있죠. 의료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JLK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아서,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이자 하지만 얘네들이 주가들이 왜 유상 무상증자를 같이 했냐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까 봐 이거를 그쵸, 방어하기 위해서 한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한번 뭐 거의 한 하한가까지 맞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성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 의료 AI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바로 종목도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그 MRI를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때 어디가 침 한창 찍은지 맞으셨잖아요, 막.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분이 이제 영상 의료 관련해서 영상 전문 MRI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하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봐주시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뭐 이제 MRI를 찍고 이제 많은 의사를 만나려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MRI 관련해서 분석하고 판독할 때 결국에는 시간과 더불어 단축하기 위해서 비용 측면도 물론 있지만 비급여지만 어차피 급여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의료 AI가 결국에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추느냐, 아까 이제 1조 4천억, 4,500억, 2,500억, 그다음에 마지막에 1,500억, 80억짜리 딥노이드를 보고 있는데, 딥노이드는 이제 작년에 수주가 나왔던 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비전 검사를 했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전 검사도 2차 전지에서 올해 2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시큐리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딥노이드가 지금 현재 딥 테스트 미국에서 FDA 임상 신청하고 있고, 그 외 15개 관련해서도 지금 품목에 관련해서 식약처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딥노이드가 늦었다, 뭐 기술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시총이 제일 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딥노이드가 가장 이제 아까 1,500억짜리가 아까 뭐 루닛이 1조 4천억짜리가 3조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1,500짜리가 3천억 정도 되는 건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만 좀만 좋아진다면, 하나의 승인만 된다면 지금 현재 15,000원 갈 수 있는 가격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저는 딥노이드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느 종목을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유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미국 쪽에 대한 자금 모집하고 있는 JAK가 일단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JAK도 단기 대응은 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뷰노를 또 보고 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는 잠깐 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분기 시작 봤을 때 대부분 다 AI 의료 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산업 자체적으로는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영업이 적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지금 3분기하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BEP에 맞춰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봤을 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는 이제 연간으로도 영업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이벤트 거래가 있는 게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리는 게 있는데 여기에 뷰노가 참가를 해서 뇌 관련된 딥브레인을 이제 미국에 공식 런칭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성 있는 연구를 한 3가지 정도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AI를 활용해서 뇌 사진을 찍고 여기에서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학회 참석한다는 얘기는 아마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른 뉴스도 오늘 좀 올라와주긴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아마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서 저는 AI 의료 쪽으로 보신다면 지금의 대장은 저는 JAK와 뷰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JLK와 뷰노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라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유무상증자를 계속 단행했던 기업들인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실현될 수 있어요.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여기 모멘텀 좀 받아갈 수 있나요? 뭐 사실 AI 쪽 애들은 뭐 금리 인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뭐 예. 금리 인하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제약부에 좀 좋아질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뭐가 잠깐 떨어지셨나 봐요. 이가람 매니저님 앵글에 잠깐 출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바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이가람 위원님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또 겹치는군요. 네. 그럼 저는 JAK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네, 저도 JLK 가져왔는데 진짜 역시- 확실한 대장이 됐군요, JLK가. 네, JLK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자사에서 개발했던 이제 전리섬암에 대한 AI 이제 솔루션이 이미 FDA 510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이 510K가 의료기기 시판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한번 받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FDA 승인을 받지 않을까, 성능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JLK에서 주된 이제 기능적인 게 이 전립선암이 아니라 뇌졸중암을 진단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연내하고 이제 빨라도 내년도에 FDA 승인에 대해서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신청에 진출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가가 더 한번 뛰지 않을까. 물론 이 지배구조상에서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자를 이제 동시에 다 받았지만은 무상증자는 사실 0.2%밖에 되지 않아서 별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악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그 정도 어느 정도에 대한 강력한 이제 어떤 매물벽들을 통과시켜 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 더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주가대의 흐름들도 지금 39,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면 거의 반토막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LK 새로운 의료 AI의 대장으로 좀 거듭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으로 압축해 보면서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 웹툰의 목표 주가를 6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네이버 웹툰은 주가가 16%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 웹툰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이 소식으로 장 초반에 급등 출발을 한 이후로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거의 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한데요. 김우태 매니저님, 자, 웹툰주는 오늘 잠깐 반짝이었습니까? 일단은 웹툰주들이 잠깐 반짝인 거는 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네. 주가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웹툰 기업들이 그쵸. 좀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웹툰 네이버 웹툰이 지난 이제 언제였지? 지난 6월이었네요. 6월 그쵸, 18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시가가 나오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 이때 네이버 웹툰이 발표했을 때 기본적으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해서 약 3조 7천억 정도 규모에 대한 이제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내용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보다도 이미 한번 시가총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 불확실성 요인, 이게 상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를 했지만 이미 한번 그 전에는 5조가 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3조 7천억 정도에 대한 규모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이 네이버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그날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상장하기 전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Y랩이라는 기업을 좀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 Y랩을 그 기대감으로서 한번 이제 샀다가 한번 좀 세게 얻어맞은 또 경향이 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뒤통수 맞은 종목은 절대 안 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Y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날 6월 18일 날 이날 그 전날에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주가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마이너스 16%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부터 줄곧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 상장이 너무나 컸던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론으로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세론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에 대한 움직임이 왔을 때 국내 웹툰주들이 언제였냐면 이날 이제 4월에서 5월 달부터 기대감으로 올렸는데 그 밑에까지 더 전부 다 내렸다는 거는 앞으로 웹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에 있는 웹툰이 이제 부각을 받았던 건 네이버 웹툰이 부각을 받은 거는 미국 시장에 있는 웹툰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그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감성이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는 이제 막 시작했던 단계에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 국내에서는 이미 네이버 웹툰 관련돼서도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네이버 웹툰을 바라보기보다는 차라리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 차라리 게임주를 보는 게 오히려 그렇죠. 네, 좋지 그 IP들을 않을까 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랩 김웅태 매니저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쳤던 종목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악재는 누군가에게는 저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이런 웹툰주들 좀 거의 다 바닥을 형성했는데 저가 매수 찬스 안 됩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예. 누군가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거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Y랩이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이제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기대감인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가 주요 주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CJ ENM하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이제 5%씩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와 TVN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시에 봤더니 LG U+에도 또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네이버 웹툰을 만들면 그다음에 이제 TVN도 공급할 수 있고 CJ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LG도 공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빠졌냐면은 이제 신주인 수도권과 더불어 이제 30만 주 들어오면서 1년짜리 물량이 이제 작년 2023년에 7월 20일 날 상장했으니까 올해 7월 20일이니까 한 1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그 주식 매수 선택권과 더불어 이제 보호됐던 보호해서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제 물량이 나온 거죠. 7월 20일. 어제자에 이제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7월 23일이니까 3일 됐으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 뒤통수를 맞은 종목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9,000원에 제가 보기에는 이하에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장에 친구 매매법이라고 있죠. 내 주변에 지인이 몇 %에 물려 있다. 매수 찬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웹툰주 이제 바로 좀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느 종목을 그래도 괜찮게 좀 보시나요? 저는 네이버 웹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냥 테슬라의 수혜주는 테슬라고요.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종목은 저는 사실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뭔가 미국 네이버 웹툰, 미국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미국 종목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티커 WBTN 네이버 웹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앞서 Y랩? 게임을 말씀드릴 때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Y랩을 사시면 제가
수익을 받았을 때 좀 치킨을 얻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이랩은 안 사시는 걸로. 네, 예. 저는 넥슨 게임즈. 차라리 웹툰이 급등하면은 게임즈도 동반한 그쵸. 상승하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IP를 이용할 수 있는 넥슨 게임즈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어디입니까? 일단 전 와이랩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력하게 들었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 싶었고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빠졌던 이유를 알게 됐고 왜 빠진지 이유를 알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수했다가 손절을 했으니까 빠진 거와 더불어 오버행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와이랩을 사시는 거와 더불어 이제 연말에 대비해서 쇼박스를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쇼박스는 지금 이제 우리가 파묘 1000만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 200억 흑자도 나왔는데 예. 조만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하는데 물론 이제 테마주는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정재 관련 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쇼박스를 사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간 쇼박스까지.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까지 엔터테인먼트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와이랩을 했기 때문에 와이랩 주가가 어떻게 좀 올라가는지 살펴보고 어떤가요? 조기준 매니저님 와이랩 잘 올라간다면 그에 대한 또 이제 한번 좀 베푸시면 좋지 않을까요? 치킨 이벤트 한번 와이랩과 진행할까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샀을 때 올라가야지 안 샀는데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매출을 사야 될지 고민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월급이 나오면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추궁을 해서 또 치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특포대로 넘어갈 텐데요. 특포대 끝나고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핫했던 전력기기 이슈가 바로 특별한 탑5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포대로 지금 넘어갑니다.